안녕하십니까. 고향의 서재를 지키는 서재지기 빛의 편집부의 박정선입니다. 1회차 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 고향의 서재는 고양이에게서 흔히 떠올리는 이미지처럼 나른하고 편안하면서도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책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컨텐츠입니다. 책을 직접 작업한 편집자분들을 모시고 얘기를 하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같이 듣고 생각하시면서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왠지 감성이 좀 촉촉해지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할 책 정호승 시인의 외로워도 외롭지 않다입니다. 이 책을 작업하신 빛의 편집부의 살아있는 역사 이승희 편집장님, 그리고 막 입사한 저희 팀에서 젊음을 담당하고 있는 박규민 편집자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럼 본격적으로 책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외로워도 외롭지 않다. 우선 담당하신 두 분께 각자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호승 시인이 처음으로 내놓은 시 산문집이라고 할 수 있고요. 말 그대로 시가 있는 산문집입니다. 시를 읽고 그 시에 얽힌 이야기들을 또 차분하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이고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치열하게 살아온 인간 정호승과 시인 정호승이 서로 이해하고 화해하고 위로하는 그런 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의 구성상 시가 한 편 나오고 산문이 한 편 나오고 시가 나오고 그 시에 대한 산문이 나오고 이런 식인데, 이게 각각 끊어져 있는 건데도 그게 하나의 긴 이야기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왜냐면 좀 젊을 때 이야기도 나오고 또 지금 나이 든 이야기도 나오고, 그래서 한 명의 인간이 성장해가는 어떤 인생을 담은 책이다라는 느낌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단편적으로도 읽을 수 있고 하나의 긴 이야기로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은 소개 감사합니다. 그럼 작가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정호승 시인, 그러니까 저희 한국을 대표하는 서정 시인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시를 잘 모르는 분들이라도 정호승 시인이라는 분의 성함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좀 이름이 좀 낯설더라도 선생님께서 쓰신 시 한 구절 정도는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정호승 시인 어떤 분이라고 소개를 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사람이 누구나 좋아하고 사랑하는 시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교과서에도 시가 많이 실려 있잖아요. 뭐 봄길이라든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든가.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 대단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올해 이제 71세가 되셨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신작 시집을 꾸준히 내고 계시는 어떤 영원한 현역 작가, 현역 시인으로서의 면모가 상당히 돋보이는 그런 작가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엄청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근데도 직접 만나 뵙고 이야기할 때가 오면 굉장히 소탈한 모습을 많이 보이시고, 말씀도 되게 편하게 해주세요. 어렵지 않게 해주시려고 신경을 되게 세심하게 써주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안 그래도 그런 얘기를 좀 여쭤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가장 가까이에서 담당 편집자로서 편집장님이 보셨을 때 선생님은 좀 어떤 분이셨나 이런 걸 한번 여쭤보고 싶긴 했었어요. 선생님이요? 아마 네. 거의 10년 네, 10년. 세월을 함께 하셨으니까 네. 하실 네. 말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까도 미담밖에 안 나오는 파파미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정말 이게 선생님 어딘가에서 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보고 계실 수도 있죠. 네. 저의 최애 작가님이라고 제가 이제 공공연하게 말하고 다니는데, 예전에 수선아에게 작업을 할 때인데 이제 보통 시를 이제 받으면 파일로 받잖아요. 파일 이제 100여 개 이제 파일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걸 저희가 보고 이제 일일이 엑셀로 어떤 시들이 있고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엑셀 작업을 이제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난데없이 이제 메일로 한글 파일을 보내주셨어요. 왜 이걸 보내셨지? 라고 생각했는데 전화를 걸어봤더니 이승희 씨가 이거를 작업하는 게 너무 힘들 것 엑셀 작업을 할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엑셀로 하려고 했더니 엑셀이 좀 어려우셨던 거죠. 그래서 엑셀 작업이 용이하지 않아서 이제 한글 파일로 자기가 만들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네. 마음이 이렇게 충분히 느껴지게. 그쵸. 최선을 다하신 거죠. 한글 표를 만드셨으니까. 근데 저 그때 약간 감동했어요, 진짜로. 그래서 이렇게 일을 덜어주려고 하신다는 점에서도 감동을 했고, 저희 입장에서 생각해 주신다는 점도 감동했고, 제 일을 덜어주시려고 한 거였기 때문에 저로서는 상당히 또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도 많이 들었고. 말씀하셨지만 시를 계속 꾸준히 쓰시잖아요. 진짜 현역처럼. 그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구나라고 느꼈던 게, 일은 넘으셨는데 진짜 꼿꼿하시고
뭔가 그 건강하세요. 그 건강함이 어디에서 오는가 했더니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른이 넘은 나이에 막 그렇게 풀업도 근력 하고. 운동을. 네, 그렇죠. 네. 만날 때마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근육을 키워둬야 하고 근손실이 일어나지 않게 조심해야 된다고. 근손실을 강조하시는 네. 시인이시군요. 네, 왜냐면 뭐 사람이 나이가 들고 그런 거에 있어서 뭐 근육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그때 말씀하신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일은 근력 손실이다. 체력 바탕돼서 계속 작품을 쓰실 수 있는 맞아요.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작품 속에서 아 이건 정말 선생님이 투영되어 있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했던 얘기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축약을 한다면 부드러운 카리스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를 보면 굉장히 젠틀하고 독자에게 깊이 다가가 있으면서도 상당히 단호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익히 알려져 있는 수선화에게 같은 시를 보면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되게 단호한 말이거든요. 어떻게 명령어잖아요. 울지 마!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부드러운 언어로 하시고 그 외에도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는 슬픔이 기쁨에게 같은 시를 봐도 나는 이제 너에게 기쁨이 아닌 슬픔을 주겠다. 어떻게 보면 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언어들이잖아요. 그래서 산산조각 같은 경우에도 산산조각이라면 산산조각을 얻을 수 있지. 그러니까 어떤 본인의 그 메시지를 상당히 또 단호함으로 전달하시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서 또 오는 어떤 작가적인 카리스마, 오롯이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어떤 작가적인 카리스마가 상당히 많이 느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서 하신 말씀에서 이어서 생각해보면 외로워도 외롭지 않다도 되게 단호한 제목이네요. 이 제목에 얽힌 이야기 좀 들려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그 제목은 사실 선생님이 쓰신 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시 중에서 전체 내용을 아우를 수 있을 것 같은 문구들을 저희가 여러 편 뽑았었어요. 이런 것 중에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선생님께 드렸고 선생님이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이제 의견을 맞추기로 했는데 의견이 안 맞았어요. 선생님은 이제 외로워도 외롭지 않다로 하고 싶다고 하셨고 저희는 또 다른 것 드린 것들 중에서 이 표지랑 좀 어울리는 게 뭘까를 저희는 좀 편집자적인 입장에서 같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단호하셨죠, 그때도. 그렇죠. 그때도 네. 단호하셨는데 결국 와서 보면은 선생님이 직접 스스로 생각하신 제목으로 하신 게 잘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외로움이라는 이 코드를 많이 생각하면서 작업을 하셨기 때문에 책 소개를 직접 하실 때도 이 제목이 의미가 와닿은 면도 있고. 휴민 씨는 그럼 외로워도 외롭지 않다 작업하시면서 어쩌면 빛에 와서 첫 책이기도 했으니까 뭐 감상 혹은 중점을 둔 부분, 느낌 뭐 이런 것들 좀 총괄해서 얘기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계속 중점을 뒀던 거는 지나치게 개입을 하지 말자라는 거였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어떤 면에서는 좀 거칠지 않나라는 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그냥 선생님의 호흡 그대로 남기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작업을 했고 여기 실린 사진들이 사실 다 흑백 사진으로 직접 갖고 계신 사진들이었어요. 인화된 사진이었는데 그거를 미팅할 때 이렇게 서류 가방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저한테 주셨어요. 아, 맡기신 거예요 그냥? 제 한 가방을 장밖에 없으신 거죠? 제 가방을 잃어버리면 여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생님이 또 이제 또 물건이니까 이제 하나하나 이제 몇 개를 가져갔는지 다 세시고 저희도 세고 뭐 18장입니다 이렇게 하고 다 갖고 있다가 이제 인화를 맡기고 이런 작업들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정말 중요한 걸 남기는 느낌? 그런 게 계속 느껴졌어요. 이 책을 작업하면서. 선생님도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뭐라고요? 사람은 다 비슷하고 비슷한 순간을 거치는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